네, 오늘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씁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속된 윤석열이 109일 동안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그 돈 하루 2만 원씩 쓴다고 계산하면요, 사실 감옥에서 돈 쓸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루 2만 원씩만 쓴다고 계산하면 무려 89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다 못 쓸 돈을 구치소에서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단 3달 반 만에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입니다. 심지어 이 돈을 180차례나 출금했습니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인데 한도만 유지하면 입출금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400만 원 이하로 맞춰두고 계속 돈을 들락날락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윤 어게인 영치금 펀드가 되는 셈이지요. 참으로 기괴한 일입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정신 나간 일부 추종자들이 우리 윤 대통령님 힘내세요 하면서 보낸 돈이겠지요. 그런데 그 총액이 현직 대통령 연봉의 2.5배입니다. 그의 아내 김건희도 2달 동안 2,2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감옥이 아니라 윤석열 후원센터입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추종자들은 여전히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이비 정치 종교화의 결정판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돈 과연 손댈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치금 압류 가능합니다. 영치금은 법적으로 수용자, 갇혀있는 사람의 개인 재산, 즉 민사집행법상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법이 보호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처럼 하루 2만 원씩 써도 89년을 버틸 돈이라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정치 자금이지요.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부산의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해서 손해배상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복잡합니다. 법원에 영치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교정시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이 실무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다소 번거롭지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교정시설은 영치금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이 절차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통장에 영치금이 있다면 그거 가압류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무지요. 윤석열 같은 전직 대통령이 교정시설과 교감하며 영치금을 생활비로 포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종자들이 보낸 건 내 생활보조금이라고 우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활보조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정치활동, 변호인 비용, 대외적인 메시지 관리에 쓴다면 그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게다가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 모금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미 6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건 후원금도 아니고 기부금품법상 신고가 안 된 불법 모금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김계리가 그랬잖아요. 변호인 돈 좀 보내라고. 수용자 편의를 위한 제도를 정치자금 창구로 악용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쌓여가는 영치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윤석열의 영치금 계좌를 압류하면 됩니다. 내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시민단체나 개인은 승소 후 곧바로 영치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무부는 영치금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제한 입금 출금이 가능한 구조는 사실상 감옥 속 정치자금 통로가 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 확률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알 수 없죠. 직위원 판사가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데
1월 18일까지 재판을 질질 끌면 풀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갖고 윤석열이가 제멋대로 행사한다? 끔찍한 일이죠. 한도 설정과 신고 의무를 도입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과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치금은 과세 대상인데도 현실적으로 세금이 잘 매겨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영치금 일반 죄수들의 경우는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라는 생각을 그동안 못했는데 윤석열이가 전통을 만들었어요. 6억 5천만 원이면 세금만 수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마저도 내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탈세가 되겠습니다. 자, 국회가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나서야지요. 보고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하루 종일 뭘 하겠습니까? 신문 보고 변호사 만나고 편지 쓰고 그리고 영치금 출금 명세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가 재임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버는 동안 그의 내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은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새끼가 다시 나올까 봐. 자, 분노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슬기롭게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의 손에 들어간 불이한 돈을 법의 절차로 국민의 이름으로 압류해서 손해배상금으로 환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적 정의라 하겠습니다.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윤석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성역처럼 추앙받고 그 신앙 같은 맹목이 거액의 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광기를 조롱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제도로, 그리고 정의로 답해야 하는 것이죠. 영치금 압류,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정의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분노를 슬기로 바꿀 때입니다. 윤석열의 영치금을 국민의 손해배상금으로 되돌립시다.